3월 14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죠. 위로 아래로 갔다 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가격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좀 크게 봤을 때는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삼각수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저는 방송을 안 하면 삼각수렴 자체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삼각수렴은 매매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삼각수렴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체결량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을 갈지는 물량은 쌓이지만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되는 거고, 추세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은 반듯한 채널이거든요. 시장이 채널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왜 채널이 반듯하냐, 가격이 이렇게 가서 움직였으면 우리는 보통 여기를 저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고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반드시 그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전의 저가가 저가이고 이 전의 고가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가격이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수를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가격을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저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팔 때는 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삼각수렴은 고가와 저가를 동시에 낮추면서 한쪽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고 싶은 자리에 가격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삼각수렴 차트를 접했을 때 내가 기다렸던 저가 아니면 내가 기다렸던 고가에 가격이 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비트코인이 33,000불이 저가라서 33,000불을 다시 오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34,000불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 붙습니다. 이제 34,000에서 올라갈 때 따라 붙거나, 아니면 매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떨어질 때 따라 붙어요. 이런 거를 한 번 더 참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따라 붙을 거고,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저가도 그 다음 고가도 내가 원하는 이전 고가와 저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삼각수렴이 갈수록 조바심이 나요.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정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미체결 물량이 쌓이는 거고, 포지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조여질수록 포지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수록 물량도 점점 쌓이고 사람들은 점점 가격을 붙이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따라붙어서 공매도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밑에 가격에서 공매수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수익에 익숙해지고 이 짧은 변동폭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삼각수렴의 결론은 뭐냐, 한쪽으로 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돌파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짧은 움직임을 가져가던 사람들은 손실을 크게 봅니다. 이 짧은 흐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매도 잡고 여기서 매수 잡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번 튀어버리면은 반대쪽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봐요. 근데 문제는, 만약 이렇게 차트가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삼각수렴으로 판단해서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고 하면 이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은 변동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매도를 해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이 가게 되면은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가격을 이제 붙이기 때문에 짧은 변동폭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홀딩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짧은 변동폭 때문에 매수를 했다면 빠른 매도를 하고 또다시 스위칭을 하거나, 매수를 했어도 큰 목표가까지 가지 못하고 빨리 익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각수렴 패턴이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커지게 되는 거죠.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 보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트가 심리를 대변한다고. 삼각수렴은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각수렴을 좀 인지한다고 되면 지금 좀 삼각수렴 같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삼각수렴을 그리거나 할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이 삼각수렴이 한번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 매수를 잡을 거고, 벗어나게 되면 매도를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책에서도 이 이탈했을 때 매수와 매도를 추천하는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각수렴 차트를 과거에 백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런 구간 휩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삼각수렴이 매매하기 굉장히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각수렴이 나오게 되면 그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삼각수렴이다라고 인지만 하면 되지, 굳이 상승 추세선이 어디고 하락 추세선이 어딘지 판단해 볼 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트레이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삼각 수렴 같은 걸 뭐 제가 그린 것도 트레이더의 기준이라면 저는 사실 삼각 수렴을 그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린 거지, 여러분들은 사실 삼각 수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삼각 수렴을 빼놓고 봐도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이 사실 트레이딩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짧은 구간 횡보도 좀 길게 하고 있고, 횡보가 길게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술적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번에 세고 뭐 전에는 어땠고 뭐 이런 강도들을 체크하면서 이 시장의 확률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지금같이 강도가 작은 경우 사실 횡보하고 삼각 수렴을 하면서 박스권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강도도 점점점 약해지죠. 이 강도가 점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석할 근거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여기서 상승과 하락의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거죠. 삼각 수렴 말고도 그런 상황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은 그렇게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